유잼리입니다. 동해안 산불 피해 조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산불 원인을 밝힐 국과수 감정 결과도 이번 주에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산불 피해 이웃 돕기 성금 모금액이 330억 원을 넘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개인과 기업의 참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도내에서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많은 곳이 영동 지역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멘트 공장과 석탄발전소가 원인으로 분석됐습니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1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8개 의석이 걸린 강원도의 표심을 전망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동해안 산불로 피해를 입은 산림과 주택 등에 대한 조사가 막바지입니다. 산불 원인을 밝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도 이번 주에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배현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산림청 직원들이 화마가 휩쓸고 간 산림 피해 지역을 다니며 나무 상태를 확인합니다. 위성과 드론 촬영 등으로 산림 피해 지역을 우선 확인하고 2차 현장 조사를 벌이는 겁니다. 산림 피해 조사는 지난 10일부터 시작돼 막바지에 이르고 있습니다. 산불 피해 산림에 대한 현장 조사가 대부분 마무리되면서 산림 당국은 구체적인 복구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산림청은 우선 올해 54억 원을 들여 산불 피해 지역의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200헥타르 면적에 큰 나무를 심을 계획입니다. 또 장마철 이전에 57억 원의 예산을 추가로 투입해 사방 사업을 벌이고 피해 지역에 적합한 나무를 조림할 계획입니다. 피해 면적을 확정을 하고요. 그다음에 바로 정밀 조사를 이제 전문가라든지 그다음에 산림 전문가, 지역 주민들이 참여하는 정밀 조사를 실시해가지고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수정이 선택되도록 그렇게 산림 복구 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산불 피해 접수도 거의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동해시에서는 주택과 농기계 등 124건이 접수됐고 속초와 고성, 강릉 지역 피해 접수도 최종 집계 단계입니다. 조사한 거를 갖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이제 제출을 합니다. 제출을 하면 4월 말에서 5월 초 심의 확정을 합니다. 이 결과에 대해서 5월 초 이후에 피해에 대한 확정 결과 이후 보상 계획이 확정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고성과 강릉 산불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돼 산불 원인 규명을 위한 관계 기관의 조사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배현환입니다. 산불 피해 주민들을 돕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구호품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재민에게 줄 수도 없고 그렇다고 버리기에도 아까운 중고 물품이 적지 않아 해당 지자체가 고민에 빠졌습니다. 김용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택배 차량이 전국 각지에서 온 구호품들을 내려놓습니다. 대부분 개인들이 보낸 것들인데 옷이나 주방용품 등 당장 생활에 필요한 것들입니다. 새 것도 있지만 상태가 좋지 않은 중고 물품도 보입니다. 보내진 구호품 중에는 헌 운동화나 많이 입은 것으로 보이는 옷 등 피해 주민들이 당장 사용하기에 적당하지 않은 것들이 적지 않습니다. 찢어진 것과 먹다 남은 이유식까지 중고 물품의 종류도 다양합니다. 중고 물품을 선별하는 자원봉사자들의 마음도 편치 않습니다. 구호 물품인데 이왕이면 좀 다들 사용할 수 있는 걸 와야 되는데 좀 아까 좀 구별하다 보니까 많이 손상된 게 있어서 보기에 좀 안 좋더라고요. 중고 물품을 깨끗이 손질해 정성스러운 편지와 함께 보낸 것들도 많아 무조건 사양하기도 어렵습니다. 이런 구호품들이 너무 많다 보니 보관과 처리가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헌옷들이 제일 많은데요. 일단 보내주신 분들의 따뜻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제 분류를 해서 보관은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중앙부처하고 협의를 해서 더 소외받는 계층들한테 갈 수가 있도록. 현재까지 동해안 산불 피해 4개 시군에 접수된 구호품만 26만 점. 따뜻한 도움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지만 쓰지 못하는 구호품도 많아 걱정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호입니다.
강원도 산불 피해 이웃 돕기 성금액이 330억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오늘까지 전국의 개인과 기업에서 기부한 강원도 산불 피해 이웃 돕기 성금액은 330억 7천여만 원입니다. 산불 피해 이웃 돕기 성금은 한 통당 3천 원인 ARS 전화와 계좌이체 후원, 네이버 해피빈 모금함 등으로 기부할 수 있습니다. 올해 강원도에서 발생한 산불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건수나 피해 면적 모두 크게 늘었습니다. 산림청에 따르면 올해 도내 산불 발생 건수는 38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21건에 비해 81% 늘었으며 피해 면적은 1,789헥타르로 3배가량 늘었습니다. 특히 올해 도내에서 발생한 산불 건수는 전국 산불의 9.5%에 불과하지만 피해 면적은 93%를 차지했습니다.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꼭 1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진보와 보수 간 대격돌이 예상되는 21대 총선의 강원도 표심을 전망했습니다. 강화길 기자가 보도합니다. 8개 의석이 걸려있는 강원도는 여야의 새로운 승부처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최근 4년 3번의 선거에서 진보와 보수의 성패가 크게 갈렸기 때문입니다. 4년 전 20대 총선에서 새누리당이 6석, 민주당 1석, 무소속이 1석을 가져가며 보수가 승리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19대 대선에서는 당시 야당이던 문재인 후보가 34%를 얻어 강원도에서 대선 사상 처음으로 진보 진영이 승리를 거뒀습니다. 지난해 7회 지방선거에서도 대선의 여세를 몰아 강원도지사와 교육감은 물론 18명의 시장 군수 중 11명을 진보 진영이 가져갔습니다. 하지만 북핵 문제가 제자리 걸음을 하자 최근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도가 하락하면서 진보의 우위를 단언하기 힘들어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진보 기세가 꺾이지 않았다며 여세를 몰아 총선 승리를 다짐하고 있습니다. 수십 년간 보수가 지배했던 강원도 국회의원 선거를 내년에는 완전히 바꾸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과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평화가 무너지면 강원도의 미래와 희망도 무너집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남북관계와 북미관계를 잘 이끌어서 평화가 곧 강원도의 변형이 될 수 있게끔 잘 뒷받침하는 게 최우선일 거고요. 이에 반해 자유한국당은 보수의 텃밭을 수성하는 데 매진하고 있습니다. 대선과 지방선거에서는 패했지만 총선은 판이 다른 만큼 현역과 능력 있는 후보를 전면에 내세워 다시 한번 승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의 잘못된 정책들이 부각이 되고 그리고 우리 강원도당이 정책 정당으로서 대한정당으로서 그리고 또 봉사정당으로서 자리매김한다면 내년 총선에서 저희가 아쉽지 않은 결과를 얻어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거대 정당의 틈바구니에서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소수 정당의 입지는 여전히 약합니다. 보수 쪽으로 기울어져 있던 전통의 표심이 최근 진보 쪽으로 움직이면서 1년 앞으로 다가온 국회의원 선거의 강원도 표심은 더더욱 예측이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화길입니다. 강원도는 전국에서 8번째로 많은 대기 오염 물질을 배출합니다. 시멘트 공장과 석탄 발전소가 있는 시군의 배출량이 많고 인구가 많은 지역은 그 다음으로 나타났습니다. 유인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사업장 굴뚝과 차량 운행, 각종 소각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대기오염 물질을 취합해 매년 발표합니다. 가장 최근 자료인 2015년 통계를 보면 강원도의 그해 대기오염 물질은 23만 1,652톤으로 1년 전보다 35% 늘어났습니다. 전국 광역지자체 중에 8번째로 많은 양입니다. 강원도 내에서 대기오염 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곳은 시멘트 공장과 석탄 발전소가 있는 지역들이었습니다. 동해시가 34,354톤으로 강원도 전체 배출량의 14.8%를 차지하며 1위에 불명예를 나눴습니다. 강릉시와 삼척시가 뒤를 이었고 원주시는 인구가 가장 많지만 5번째 순서였습니다. 도내에서 배출하는 오염물질 가운데 가장 많은 건 7만 8천 톤의 질소산화물이었습니다. 질소산화물이 공기 중에 결합해서 초미세먼지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좋지 않은 거죠. 암을 일으키기도 하거든요. 우리 초미세먼지가 발암물질이잖아요.
2014년 대비 물질별 증가율은 분진이 가장 높았습니다. 총 부유 분진의 증가율은 300%에 달했습니다. 미세먼지가 108%, 일산화탄소가 86%, 초미세먼지는 64% 늘어났습니다. MBC 뉴스 유인호입니다. 고성군이 임시 주거시설에 입주한 산불 피해 주민들을 위해 셔틀버스를 운행합니다. 고성군은 국회 의정연수원과 켄싱턴 리조트 한전연수원에서 원암리와 인흥, 봉포까지 3개 코스로 나누어 버스와 승합차 등 이재민이 이용할 수 있는 차량 3대를 운행합니다. 이번 산불로 고성에서는 토성면 362세대 825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으며 523명의 이재민이 공공기관 연수원과 콘도 등에서 임시 거주하고 있습니다. 삼척시가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의 삼척 분소 유치를 추진합니다. 삼척시는 이사부 장군의 역사적 자료를 토대로 동해안 해양문화재 연구와 전시시설 조성을 위해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삼척 분소 유치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삼척시는 관련 부처와 국회 등을 방문해 유치 활동을 벌이고 내년부터 삼척 분소 기본 타당성 조사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는 목포에 본소를 두고 수중 문화유산 발굴과 연구를 맡고 있습니다. 평택 삼척 간 동서 육축 고속도로 전 구간 조기 개통을 위해 미개통 구간의 시군들이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삼척과 태백시, 정선과 영월, 충북 단양과 제천시는 동서 육축 고속도로 완전 개통을 위해 실무위원회를 개최하고 미착공 구간 123.2km에 대한 조기 개통을 촉구했습니다. 또 제천 영월 구간 30.8km가 지난 1일 기획재정부의 예비 타당성 대상 사업에 확정됨에 따라 조기 착공될 수 있도록 긴밀하게 협조하기로 했습니다. 정선군이 올해 10개 마을을 선정해 농번기 마을 공동급식 지원 사업을 벌입니다. 대상 마을은 정선읍 용탄 1리와 남면 무릉 3리 등으로 조리원 인건비와 부식비 일부를 연간 50일 범위에서 5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농번기 마을 공동급식은 최승준 정선군수의 민선 7기 공약으로 농업인들의 가사 부담을 줄이고 농촌 일손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시행됩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